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부진할 것 같다라는 내일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의 펀 회의에서 FOMC에서 이제 어떤 발표가 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흐를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요. 현재 이제 0.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1%를 만약에 인상했다. 그러면 아마 좀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확률이 뭐 거의 80% 이상이지만 그래도 1% 올릴 확률도 그래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0.75% 올리면서 그냥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 올랐을 때는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내일 우리나라도 개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주식을 갖고 있다면 맞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뭐 채찍과도 같은 건데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우리나라장에서는 이 시황에서 뭐 단순하게 이 월봉상에 이 120월선을 지키는 요 120월선을 지키는 월봉의 이 이제 저점이 과연 이거를 지지를 할지 내일 같은 경우 딱 요 구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그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줬으면 하고 그래도 9월 달은 여기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시황이고 그렇게 볼만한 거는 이제 월봉상의 이 저점, 이 저점을 지키는지 그거가 좀 관심사고요. 못 지켜도 할 수 없겠지만 기왕이면 아직까지 좀 폭락이 조금 더 어차피 뭐 이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버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분들은 계속 저번 주부터 뭐 현금화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현금화를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버티기로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했다, 뭐 현금화를 했는 게 잘했다, 뭐 버틴 게 잘했다 그런 거는 뭐 종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만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요즘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누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뭐 블로그 같은 건데 어차피 기사들은 쭉 많이 나와 있는데 높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들의 현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레바논, 아르헨티나, 남수단, 짐바브웨,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다음에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연말에 4% 이상으로 올린다면 만약에 4% 이상으로 올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겠죠. 유럽이 무너질 겁니다. 물론 뭐 남미나 뭐 이런 데 버티고 있는 나라들도 힘들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거는 동남아시아 국가나 뭐 이런 나라들도 흔들흔들 할 텐데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 저 뭐죠? 그 파키스탄이 빠졌죠. 파키스탄. 하여튼 뭐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4%대만 넘어가면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유럽 국가부터 뭐 먼저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4% 이상을 넘어가서 만약에 내년이 된다면 내년에 과연 이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한국이죠. 과연 이 동남아에 있는 이 저기들은 지킬 수 있을까요? 4% 이상대가 넘어가서 만약에 그런다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이 사실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출혈이 심하죠. 그리고 달러에 대한 그런 지배력도 약화되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그래도
지배를 하는 그런 달러 체계하에 있는 거라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오른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이제 아르헨티나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개폭락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르헨티나는 그냥 완만하게 그냥 뭐 얘네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월급 받으면 그날 다 쓴다고 그러죠. 그날 다 쓰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그 다음 달 되면 더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날 써야 된대요. 자, 아르헨티나도 이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이거는 남수산이죠. 남수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완전 하다가 살짝 올랐다가 그냥 팍 깨버리죠.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살살 오르다가 팍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책 당국이나 하는 돌아가는 분위기 또 적자가 올해 요번 달에도 적자죠. 무역 적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글로벌 적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 금융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하는 건 금융 부실, 부실 자산이나 자산가격법을 또는 국제 수지 악화, 경상수지 적자 얘기하는 거죠. 통화 위기, 통화절하, 자본 유출 이 세 가지 해당되면 금융 위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게 금융부실 하나만 안 드러났어요. 근데 금융부실의 도화선들은 뭐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연체대납부터 연체금, 그 다음에 지금 뭐죠? 주택시장의 이 그런 대출 그런 거에 의한 연체금하고 PF 대출,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분양도 안 되고 PF 대출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는 PF 대출 뭐가 있죠? 이 창고, 물류 창고가 지으면 뭐 100배 이상 수익이 된다 그래서 땅만 있으면 뭐 돈 조금 끌어다가 그걸로 다 해서 PF 대출이 일으켜서 물류 창고를 많이 지었죠. 예, 근데 물류 창고가 지금 이게 남아나고 있죠. 그래서 물류 창고 뒷담한 것도 지금 15군데. 그래서 뭐 한 몇 조 정도가 지금 부실화가 되고 있어서 이거 PF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보험사, 증권사, 은행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 리스트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창고, 물류 창고 짓는 사업이 지금 쪽망했어, 이게. 지금 물건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물류 창고 지면은 뭐 그렇게 빨리빨리 나갈까요? 예, 뭐 냉동 창고도 엄청 크게 짓고 막 그랬죠. 이거 비싼 창고들인데. 이제 물류업을 저도 해봐서 좀 알지만 예,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물류업이. 근데 나중에 이제 유지가 되고 그러면 계속 돌아가니까 뭐 거기에 따른 물류 수수료나 이런 걸 먹으면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류가 한마디로 지금 이제 예,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물류업이 잘 될 수가 없겠죠. 물건이 뭐 빨리빨리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봐도 그렇지. 터키도 이렇게 보면 터키도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갔죠. 터키도.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간 나라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냥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팍 뛰는 나라들 있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 뛰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환율이 한번 폭등한다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환율 장대 항목 나오니까 그 달러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터키나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우리나라는 가면은 이런 남수단이나 이런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번 살짝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팍 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스타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좀 해지용으로 달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1,400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1,400원. 오늘도 1,900 몇십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만간 1,400원 넘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금리 올리는 거 어쨌든 4%대가 넘어서면 유럽과 함께 뭐 다 이제 그 기존의 신흥국부터 이제 OECD에 해당되는 국가들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저금리에 뭐 한 10년 이상 저금리에 맞들여 나갖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죠. 저금리에 맛이 들었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뭐 다들 뭐 자본시장도 아작나고 아작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종목을 이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어제 같은 건 로봇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로봇주가 오늘은 쉬어가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은 또 로봇주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은 지금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말일인가? 그때 이제 구글인가? 구글이 아니다. 테슬라인가에서 어디 그 로봇 시제품이 나오죠. 계속 이제 로봇에 대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 뭐 삼성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런 식으로 또 국가의 이러한 그 정책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그런 거가 발표될 때가 아마 좀 많이 올라가 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그러니까 올릴 만한 테마가 로봇하고 이런 바이오 쪽 관련된 그런 재료 나올 만한 회사들 또는 실적이 좋은 회사 몇몇 회사들 그런 회사들 말고 2차 전지니 이런 것도 뭐 별볼일 이제 좀 해먹기가 이제 많이 해먹어서 좀 그렇다는 거죠. 또 아니면 이제 방산주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가겠죠. 방산주들도 계속 그 매출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뭐 이렇게 올릴 만한 데가 없어요. 원전도 계속 많이 올렸기 때문에 또 조정 중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죠. 그래서 로봇주를 조정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올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로봇주의 시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기술이 오늘 이제 정확히 나올 자리에서 찌다시가 하나 나왔죠. 찌다시가 뭐 이런 거죠. 그동안 얘기됐던 거죠. 뭐 이런 하나기술 유럽 등 2차 전지 해외 수주 기대감 그래갖고 뭐 턴키로 뭐 북미 유럽 등 신규 셀메이커들 시장 국가대비해서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 및 공장 기술 생산 스케줄 및 비용 단축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통키 있죠. 이거 통키 한 방에 얘는 2차 전지 만드는 그러한 장비를 수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뭐 여기도 보면 뭐 한 1조 5천억, 1조 5천억의 뭐 이런 규모 공급 2025년까지 50 기가와트인가요? 뭐 하여튼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 기술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차트가 갈 자리에서 기사가 나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쭉 주고 아르치다가 21선 딱 찍고 딱 올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내일은 좀 빠지겠죠. 요 5일선하고의 이격이 여기 보이죠. 5일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격이 있죠. 그래서 이격을 찍으러 왔다가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찍고 가던가 아니면 그냥 눌렀다가 뭐 다음날 이렇게 가거나 해서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한번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기술은 시총을 조금 더 올리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그때 그 얘기했던 주식들처럼 이렇게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쌓아 올리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기술도 한번 사면은 조금 오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될 때에서 이렇게 뭔가 차트가 변곡점이 왔을 때 이런 데서 기사를 때려주는 게 정말 뭔가 큰 세력이 붙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기술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요 기간 동안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로진 다음에 이제 그래서 딱 나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기술 어쨌든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트렉스 역시도 계속 쌓아 올리는 주식이죠. 오늘 역시도 뭐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또 빠지고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음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돌파를 했죠.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조정 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을 줘도 이 주식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쌓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러한 상승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은 뭐 짧아도 한 2달 반에서 많게는 한 3달 이상 뭐 한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만 정확하게 얘네들이 그리는 그런 시세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도 한번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정리하기 좀 아쉽고 어쨌든 뭔가 더 높은 위치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점층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모트렉스, 하나기술 그런 거 하나기술은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주식들은 한번 붙들면은 좀 지그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나기술, 모트렉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죠. 뭐 주차장 사업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ATM ATM 매출에다가 주차장 사업, 그다음에 영상 사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국전자금융에 또 하나 사업이 더 있는데 뭐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rol로 올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얘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계속 쌓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이렇게 우상향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요런 주식들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좋아지는 주식들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떨어져도 그나마 좀 뭐 빠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예상되는 주식들. 그래서 하나기술, 모트렉스, 한국전자금융 뭐 이런 주식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서울옥션이 요즘에 좀 그래도 모습이 좀 좋아지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갈듯말듯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좀 내렸다 또 만들었다 계속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 좀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얘도 뭔가 좀 이제 옥션, 뭔가 경매 시장에 뭔가 좀 이제 아무래도 경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나 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그가 조금씩 식사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네, ST큐브, 예, 뭐, 로봇 관련주면서 이제 자회사에 의해서 바이오 사업, 신약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빠질 듯 하면서 계속 조금씩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5개 정도 마무리 질 줄 알았는데 지금 7개를 지었죠, 7개. 내일쯤은 음봉이 하나 섞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쯤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 5일선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봉을 하나 섞어주면 더 신빙성이 강하죠. 음봉으로 5일선 위에 뭐 한 요 정도에 딱 걸치면 그 다음에 양봉으로 계속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사나 뭔가 좋은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7개를 쌓아 올렸다는 거는 좀 이제 뭔가 좀 호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하면 진짜 이 추세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저는 이렇게 자꾸 돌려서 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뭐 이 전고점을 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뚫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고점 맞고 빠졌다가 다시 가는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T큐브 생각보다 강하네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바이오 관련된 그런 재료가 좀 큰가 봅니다. 네, 이루어는 예, 이제 차트가 좀 많이 무너졌는데요. 다시 또 바닥에서 좀씩 차트를 만들죠. 정확하게 이렇게 쌍봉 만들고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주식이 더 악랄해지면은 여기까지 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저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어쨌든 이루원 같은 경우 계속 뭐 꾸준한 거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길게 가져가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모이면 어디에선가 분명히 뭔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막 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렇게 거래량을 일으키고선 뭐 이렇게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다, 뭐 쭉 빠진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량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뭐 어느 구간 횡보를 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루원, 이루원도 한번 뭐좀 지켜보다가 그런 구간 뭔가 100점이 나올 겁니다.
급등 시그널 그럴 때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에브리봇을 한번 보죠. 얘도 이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때 이제 한번 빠졌다가 못 치고 다시 내렸는데 다시 계속 수렴하면서 살리죠. 이렇게 수렴하면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도 뭐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 보면 다시 타점을 잡고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번 상승 구간에서 쭉 밀려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밀려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밑으로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잡아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차 상승할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윗꼬리가 많다는 거는 좀 단타를 많이 쳤다는 건데 언젠가 이런 주식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또 한번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제대로 타면 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 아직까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이었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뭐 이 주식은 보면 빠져도 항상 이렇게 5일선을 항상 이렇게 지키면서 빠져요. 물론 하위 지켜서 요번에 이 21선과의 이격을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였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를 쌓아 올리면서 이제 가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치 하나기술, 모트렉스,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쌓아 올리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조금 지속적으로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선과 마주칠 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기술도 계속 이렇게 아로지면서 빠졌다가 21선과 이렇게 마주치니까 반등 주죠. 그런 모습이 더 좋긴 좋아요. 21선과 이격을 줄인 다음에 급등하는 거. 에코플라스틱도 그런 타점들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빠져갖고 여기서 맞고 이렇게 뭔가 이런 타점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게 좀 어차피 차트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기술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핸디소프트도 한번 보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렴이 잘 됐죠. 요번에도 이 저점을 지켰죠. 이 저점을 지켜줬어요. 이 저점을 이렇게 쭉 지켜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수렴이 끝나간다. 그래서 뭐 핸디소프트도 뭐 매각 여부를 얘기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이제 거의 요런 데서 뭔가 타점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뭔가 큰 시세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뭔가 이런 모양새. 그래서 한 2, 3일 안에 뭔가 큰 변곡점, 변화의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핸드소프트도 잘 보시라. 이런 차트 이렇게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누군가 정교하게 단봉으로 계속 관리를 하죠. 그죠? 단봉이죠, 대체로. 물론 요럴 때 조금 긴 게 나오긴 했어도 거의 단봉이죠. 누군가 계속 그 주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핸시소프트 요런 게 한번 가면 무섭게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그죠? 인콘도 역시 한번 보죠. 인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일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꾸 요 선을 깰 듯 말 듯 하는데 아직 안 깼죠. 그죠? 깰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안 깰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계속 횡보해서 수렴도 끝나가죠. 수렴도 끝나갑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얘네가 더 악랄하게 한다면 이렇게 고를 한번 팔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데가 매수 시점이 되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되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경험상 열어놔야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산을 만들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좋죠. 그럼 여기서 조금 매수하고 빠지면 매수하고 안 빠지면 여기서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쭉 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인컨도 가격은 어쨌든 지금 들어가도 되고,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이니까.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오면 더 좋은 가격이다. 이럴 땐 막 거의 뭐 이 주식을 많이 사고 싶다면 몰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콘 역시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자회사가 상장을 나스닥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수렴하는 거예요. 인콘 옛날에 갈 때도 수렴했거든요. 얘는 주식이 큰 상승을 하기 전에 수렴을 한다, 수렴. 지금도 수렴 중이죠. 그죠? 수렴이 끝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다가온다. 네, 삼진제약도 오늘 좀 스타트가 좋았는데 또 뺐죠. 근데 우리가 삼진제약을 봐야 될 거는 누군가 계속 매수하고 그러면서 요런 봉을 빼고는 계속 단봉으로 갔죠. 근데 이제 약간 봉들이 다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위로 살살 올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삼진제약이 물론 뭐 거기서 경영권 참여가 아니든 어쨌든 주식을 누군가는 계속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삼진제약도 좋게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뭔가 상승의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상승으로 틀어야 되겠죠. 그죠? 계속 지금 이 구간을 얼마나 오래 달려왔으면 이 구간에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네 개가. 근데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쭉쭉 벌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는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다. 삼진제야. 물론 이제 오늘 빠졌어도 봉 길이가 길어지면서 한마디로 그 이제 그 위아래 높낮이가 높아지는 거다. 삼진제약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TPC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때 요날 이 주식이 요날 빠졌는데 이렇게 그 뭐야 바닥을 지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원바닥, 투바닥이죠. 여기가 투바닥, 그죠? 그 다음에 길게 올린 다음에 오늘 이제 5일선 위에서 뭐 빠지긴 했어도 5일선을 지켰죠. 이럴 경우 내일 그냥 이렇게 쭉 올려주면 차트가 딱 이쁘게 되죠. 물론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 수는 있어요. 꼬리를 다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다는 윗꼬리를. 어쨌든 내일은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급등할 확률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미지스랑 비교해주면서 이렇게 저점을 지지했을 때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죠. 주가 종합지수가 빠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면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궁둥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또 있고 물론 이렇게 됐다가 다시 그 다음이 더 내려오는 차트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리는 주식도 있는데 이게 좀 신빙성은 더 크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페이크로 이렇게도 나온다. 전번 저점이 낮아진 다음에 급등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게 1번 저점이면 2번 저점은 1번보다 높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상식적이지만 다 그렇지 않아도 짝꿍댕이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PC를 보여줬죠. 그 TPC는 정확하게 이렇게 요 1번이 2번보다 낮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더 높게 나온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미지스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네, 이미지스는 그때 얘기했듯이 저점을 다시 또 깰 거다. 왜냐하면 이 저점을 지키는 것 같이 이때 이렇게 저점을 지켰지만 그 다음날 이제 살짝 깼죠. 그리고 오늘도 또 역시 저점을 이렇게 깼죠. 과감하게. 그래서 이날의 저점이 이날과 저점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 저점이 이렇게 똑같은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100% 깨요. 그래서 이 주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이런 모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짝꿍댕이죠.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 TPC는 정석적인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짝꿍댕이가 나온 거고, 이런 궁뎅이가 나온 거고, 이미지스는 이 저점을 깨는 그 다음에 더 낮은 저점이 나오고, 만약에 요번에 상승을 쭉 그냥 한다면, 했다가 뭐 조정을 받겠지만 이렇게 상승한다면 저점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패턴도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미지스하고 TPC를 비교하면서 이제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나 그런 걸 한번 그때 얘기해드렸고, 그거와 똑같이 얘기가 됐죠. 그렇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패턴이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저점을 지킬 때 뭐 쌍바닥을 뭐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근데 쌍바닥을 이렇게 이때 만들고 또 이때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 바닥을 똑같이 만드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렇게 뭐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점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쌍바닥 만드는 것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흐르겠다 그런 걸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 보이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 매수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물론 더 급락이 나도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냥 무난하게 한 뭐 조금 빠지고 그런다면 요번 저점은 웬만하면 지킬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1% 금리를 한다면 뭐 지금 저점들이 다 깨지겠죠,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0.75%만 미국이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힘드실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언젠가 제 생각에 올해 안에 어쨌든 뭐 좀 급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저가에 줍줍을 해서 그리고 떨어질 때 만약에 주가나 뭐 모든 게 떨어질 때 달러 환율도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거 갖고 있다가 그걸로 수익 낸 돈으로 그때 이제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저가에 막 2천 밑으로 빠진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들이 있다면 그 주식들을 산다면 수익이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이지, 뭐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인버스를 잘하는 분은 뭐 기다렸다가 인버스 샀다가 이제 바닥 찍을 때 인버스를 정리해서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저가에 줍는다.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주식 중에 좋은 주식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하락이 만약에 제대로 2000 밑으로 떨어져서 나온다면 그 하락은 어쨌든 당분간은 저점이 될 것이다. 저점. 최소한 몇 달은 그 가격을 깨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든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시던, 해치 계획을 세우시던,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